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현재 박영우 회장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보고 있으나 회장 측은 그룹 회장이라서 계열사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설사 사용자라고 해도 임금 체불 등을 보고받지 못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그룹의 대주주이자 박영우 회장의 차녀로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박은진 부사장이 위니아전자의 임금, 재무, 비용 관련 내용 등을 다루는 경영기획 보고를 매주 보고받고 있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우 일가가 계열사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뻔뻔스럽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주범은 계열사가 아닌 실질적 그룹 지배자인 박영우 회장 일가임이 명확합니다. 혹시 차관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으로 쓰실 거죠? 네네, 그럴 생각입니다. 골프장을 포함해서 관련 지금 자산을 팔아서 매각해서 네네. 지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네네. 자, 지난해 국감 영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우 회장은 골프장 포함 관련 자산을 매각해서 체불임금 변제 최우선으로 충당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박영우 일가가 스마트홀딩스, 동강홀딩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몽베르 CC를 지난해 11월에 약 3천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1,0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변제에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역삼동 대유타워는 2015년에 박영우 회장과 배우자 한유진, 장녀 박은희가 계열사로부터 사들인 가족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올해 7월에 670억 원의 신성산업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역시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각 시점에는 근저당 설정도 없었습니다. 동자금들은 위니아 3사 체불임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어야 하나 유용되거나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들로부터 2023년에만 퇴직금 등 총 161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재판을 받는 동안 박영우 회장과 박은진 부사장의 주력 계열사 대유 에이텍 지분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대유 위니아 임금 체불 사건을 단군 이래 최악의 임금 체불 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박영우 회장은 1999년 기아차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대유 에이텍으로 시작해서 2001년 대유 AP, 2014년 위니아 만도, 2018년 동부 대우전자 등 가전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으나 코로나 이후에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그가 가전 계열사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피와 같은 임금을 체불하기로 결심하고 구조조정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임금 1,000억 원 이상을 떼먹은 박 회장 일가는 물론 당초 계획과 달리 감옥에 현재 있지만 주력 회사인 대유 에이텍의 지분을 늘리는 등 사업적으로 매우 건재하고 또 건물 매각 자금 등으로 일가족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 임금 체불 사건은 왜 체불 임금이 다른 채권과는 구별되는지, 왜 서구에서는 임금 체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임금 사기라고 부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회는 지난달에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 체불 방지법에 머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가해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양형과 불이익을 강화하고 박영우 회장처럼 법망을 빠져나갈 국리를 하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박현철 증인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증인 지금 전 대표이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대유 위니아 전자에 M&A를 돕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자격으로 지금 M&A 돕고 계신 거죠? 사실상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분으로, 왜냐하면 회사 위니아전자 안에 NMA라든지 기업 결합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 회계법인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맞나요? 네, 개인적인 자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박영우 회장의 조카로서 가정회사 업무 경험은 전혀 없죠. 네, 백색가전 경험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22년 5월에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 임명이 되셨는데 박영우 회장으로부터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지시를 다 받으셨습니까? 실질적인 경영은 많은 부분이 저는 미션을 받은 프로젝트가 있었고 실질적인 경영은 그 전부터 대우 그룹 주체 하에 실질적 경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박영우 회장이 가전사업 계열사들을 M&A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증인을 대표로 임명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 위니아 전자가 제가 투입됐을 때는 이미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 이쪽 경험이 없는 우리 증인을 왜 대표이사로 임명을 했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모든 공장이 다 생산이 중단되었고 자금이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자금은 M&A 생각하고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박영우 회장이 가전 계열사들을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언제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 저희가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혹시 박영우 회장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국감에 오기 전에 23년도 국감을 보고 박영우 회장님께서 여기서 위니아전자의 경영의 실패에 대해 인정하시고 그 후로 임금 체불의 책임을 임금 체불을 해결하시다고 하는 발언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노동조합과 책임지는 소통이 없었고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금 체불을 하겠다는 이것도 이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좀 진정성이 있는 네. 임금 체불 의심이 가신다는 말씀,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인가요? 제가 그런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불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의성을 말씀하신 저는 거예요?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 계열사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위니아, 데일플러스, 위니아 에이드 동시에 회생 절차 시작이 됐죠. 네, 제가 그거는 신문으로 나중에 제가 사탕된 후에 신문으로 아신 겁니까? 네, 어쨌든 지금 증인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시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그 회장의 부도덕한 경영에 동조하거나 조력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도덕한 자, 경영을 하려는 그러면 마음도 자 이거 없었고요. 여쭤볼게요. 2022년 7월부터 임금 드릴 돈이 회사에 없었잖아요. 제가 5월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투입이 됐습니다. 5월에 투입이 되셨고 7월에 이미 자금줄이 말랐잖아요. 5월부터 사실 자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없었잖아요. 네. 임금이 약간씩 체불이 되기 시작했을 네. 텐데 네. 10월에 구조조정해서 한 700명인가 나갔죠. 700명이 아니고요. 한 100명 정도. 네, 그 12월 정도에 이 구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아니 그 회사가 지금 퇴직금 줄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로서 희망퇴직을 하면 어떡하죠? 그 부분은 골프장 매각이든지 그룹 자산을 팔아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룹 내에서 그런 결정을 했고 구조조정 부분도 그룹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혹시 그 2023년도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은 어느 계열사가 지금 이 대비를 지급했나요? 그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은 자금이 있는 계열사에서 했을 거 위니아나 아니면 에이텍 등 자금이 있는 계열사들이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엔테캅 다야니 소송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2년 9월에 1심에서 위니아전자 승소하셨잖아요. 네, 근데 2심에서 패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얘기하기로는 변호사비 1억 5천이 없어서 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비가 없어서 패소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법원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변호사비
네, 그거는 증거고 지금 대법원에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세 등 그 운영 비용이 없어서 지금 그룹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룹 측에서도 그 1억 부분의 운영 비용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박범호 의원님 이따가 다시 또 그냥 또 마무리도 되겠어요? 추가 질문 안 하고? 마지막으로 그 2,424분의 노동자들께서 국감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전 대표께서 많은 심려와 피해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특수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박영훈 회장의 일가이시고 또 대표이사로 재직을 그 기간에 응급이 체불이 되기 시작했고 법적으로 물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지금 법원으로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고소가 나오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지켜보고 계신 노동자들한테 다시 한번 좀 네,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태로 인해 많은 심려와 피해를 끼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M&A를 통해 빠른 성과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성과를 못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되든 간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